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양평군 공흥지구 800억 개발 특혜 사업에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유착고리 증거 또 나왔습니다. 자, 당시 개발 이익금을 제로로 만들어주면서 대부분의 이 이익금을 민간 개발업자였던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그 가족 회사에 모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거머쥐게 해줬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기사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헤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자, 김건희 가족 회사 17억 개발 부담금 면탈했다. 아예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제로, 그냥 완전 제로였습니다. 자,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 ESIND가 양평읍 부동산 개발 당시 최초 부과했던 개발 부담금 17억 원, 불과 7개월여 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제가 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인근 아파트들과는 달리 김 씨 가족 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만 개발 부담금이 0원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양평군수는 김성규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과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ESIND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죠. 자, 양평군 공흥리 일대 22,411제곱미터 면적의 공흥지구,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공공개발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 당시 양평군수는 김성규 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아무튼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된 뒤에 민영개발로 전환이 됐죠. ESIND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가족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회사는 350가구의 개발 사업을 양평군에 제안을 했고 양평군은 이를 2012년 11월 22일 승인을 했죠. 지금까지 ESIND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은 윤 후보의 처가가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사후 연장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은 ESIND에 부과되었던 개발 부담금 17억 4,800만 원이 0원으로 면제가 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개발 부담금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보고라는 문서에 따르게 되면요, 당초 양평군은 17억 4,800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을 했지만 고지전 심사 청구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6억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또다시 정정 요청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ESIND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개발 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토지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죠. 자, 공흥리 개발과 관련된 그 인근 아파트들 보면은 A아파트의 경우에는 12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냈고요. B아파트의 경우에도 7억 3천만 원의 개발 부담금, C아파트는 5억 6,300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냈는데, 오로지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그 가족 회사 그곳의 개발 부담금만 0원으로 산정받은 그 유일한 아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신 휴플러스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 씨의 가족 회사가 시행한 이 한신 휴플러스만 개발 부담금이 0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문서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최초 부과 예정이 2016년 11월 17일, 자, 이 금액이었는데 최종 부가 2017년 6월 23일에 미부과 0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은순과 그 가족 기업이 공흥지구에서 진행했던 개발권에서도 또다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자,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이익 환수 장치 중 하나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목적도 있고요, 국가 균형 발전 도모 목적으로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걷어들이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이 개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 당시 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에 의해서 이 특례 적용이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혜택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2014년 7월 15일 당초 20%였던 개발 부담금을 10%로 낮추는 한시적인 특례가 입법이 되면서 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권의 민간 사업자들 몫이 최소 958억 4천여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이 개누리당이 특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개발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환수가 되었을 금액인 것인데, 이 특례로 가장 큰 특혜를 받던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윤석열 장모의 그 회사,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의 그 가족 회사가 주도한 공흥지구의 사업권은요, 대장동 게이트와도 차원이 다를 정도의 특혜를 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때만 가능한 이 제로 개발 부담금을 양평군에 의해서 특혜를 본 것이죠. 하다못해 대장동에서도 10%였는데 이 공흥지구에서는 0이었던 겁니다. 0원. 주변 일대 그 다른 아파트 사업들은 전혀 받지 못했던 특혜이기도 하고요. 아주 확실한 당시 양평 군수였던 현직 그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과의 그 유착의 고리를 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점도 당연히 강조되고 지적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당시에는 김성교가 양평 군수일 때 윤석열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있었던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결혼 시점이 이뤄진 그 이후의 개발이라는 점 이런 것들 그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요?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만 짧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진짜 짧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다뤘기 때문에요. 자, 2006년 6월 그 양평 공흥 2지구 사업 승인이 떨어졌던 것은 바로 LH공사에 대한 사업권이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자, LH 사업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명의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가 설립이 되게 되죠. 그리고 설립이 된 바로 다음 날 ESIND는 공흥리 임야를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ESIND는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최은순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게 되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 내용들인 거고요. 자, 아무튼 LH 사업이 중도에 취소될 것을 인지했던 것처럼 이 일대들을 이 기간 동안 싹쓸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2011년 7월 18일 바로 LH의 사업은 양평군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취소된 다음날 ESIND가 자신들이 개발하겠다라고 양평군에다가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최은수는 두 번째로 바로 공흥리의 농지를 추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매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또 농지법 위반 혐의는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SIND가 임야도 대거 추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양평군은 ESIND의 개발을 끝내 2012년 11월 22일 날 허가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가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평군이 이 일대 토지가 전부 최은순과 최은순 회사의 명의라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임야든 농지든 이것을 매입했던 것 자체를 어쨌든 최은순 명의라는 그 문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과 같이 2006년 12월 28일 날 매입했던 농지와 2011년 9월에 이제 매입했던 그 최은순의 명의로 매입했던 농지, 농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지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양평군이 하수종말 처리 용량의 부족과 어떤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 당시 LH의 사업을 취소했던 것이고, 그리고 LH의 사업을 취소했던 이유 중 하나는 또 주민들의 반발의 이유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민간업자인 최은순과 그 회사는 가능하게 열어줬다는 점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2014년 5월 27일은 최은순이 ESIND한테 농지를 일체 매각을 했죠. 자, 매각을 했는데 이때 또다시 등장하는 불법은 최은순이 이 당시 구입했던 비용, 그러니까 2006년에 농지를 매입했던 것과 2011년에 이제 농지를 구입했던 그 가격 그대로 이것을 ESIND로 넘기면서 당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토지를 편법으로 증여한 세금 탈루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최은순의 가족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항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ESIND가 사업 시행 기간도 1년 8개월이나 지나서 준공을 마무리했는데 양평군은 미허가 준공 기간 동안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준공 완료 한 달 전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을 받아서 소급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그 특혜도 제공을 했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에 등장한 것은 양평군이 또 특혜를 봐준 증거가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이것을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경찰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방조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양평군 그 경찰이 내사를 끝내고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할 일을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빠른 압수수색을 촉구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